불편한 편의점 41쪽. 염려사는 쏟아지는 물품 박스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장사도 안 되면서 발주 욕심은 왜 이리 냈는지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출입문 앞에 쌓여가는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다. 배송 매니저는 출입문까지만 배송해준다. 여기서부터 창고까지는 편의점 직원이 직접 옮겨야 한다. 몇 차례 나르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떨렸다. 염려사는 마지막 박스를 쌓아놓고 가는 배송 매니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필씨가 일을 그만둔 지도 일주일. 역시 야간 알바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처음 사흘은 몇 달 뒤 입대를 앞둔 교회 청년이 자원했지만 고작 며칠 일하고는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뻔한 거짓말을 남기고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그 녀석. 그래서는 군대에서 어떻게 버틸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편의점의 밤이 더 걱정이었다. 이후 사흘째 염려사가 밤을 새우며 근무 중이다. 시연은 마침 특강이 생겨서 새벽부터 노량진으로 가야 한다며 잔뜩 미안해만 했다. 얄미운 지고.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는지 문제라도 출제해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역사 선생 출신인 염려사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역사 문제는 눈 감고도 풀 수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연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연은 선생님보다는 사장님으로 염려사를 대하고 싶다며 한사코 거절했다. 어쩌면 시연은 공부보다는 편의점 알바로 용돈을 벌며 시간을 축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남 걱정을 하고 있다. 당장 야간 알바를 구해야 하는 게 내 문제다. 낮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울화만 치밀고 말았다. 아들놈은 1. 자기가 백수인 줄 아냐면서 2. 설령 백수가 맞더라도 나 같은 고급 인력이 편의점 야간 알바나 할 순 없다며 3. 그러게 편의점을 팔지 않고 왜 그 고생을 하냐며 4. 이참에 팔고 자신의 새 사업에 투자하고 쉬시라는 실로 도움은커녕 우는 사람 뺨 때리는 발언을 쏟아냈다. 염려사는 너는 편의점에서 껌 하나 못 얻어먹을 거라고 선언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맥주를 한 캔 다 마신 뒤 쓰러져 잠들었다가 알람 소리에 일어나 시연을 교대해주러 편의점으로 온 것이다. 아들놈 때문에 술이 늘어난다. 교인으로서 이래도 되는 걸까? 하나님은 왜 아들과 골칫거리를 주고 또 술을 주시는 건지 염려사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창고로 물품 박스를 다 옮기고 검수까지 마치고 나자 자정이 지났다. 이제는 발주한 물건을 진열해야 했다. 그래서 다시 꼬박 3시간을 더 도토리 나르는 다람쥐처럼 창고와 진열대, 워크인을 오갔다. 끝나고 나니 새벽 4시. 그녀는 카운터에 상체를 기댄 채 감기는 눈에 힘을 주며 하품을 했다. 그나마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손님이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가게가 망할 징조이지 않은가.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요란한 욕설을 앞세운 일군의 무리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20대 초반의 취기 가득한 여자아이 둘과 역시 술 취한 남자애 둘이었다.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염색한 두 여자아이는 연신 욕설을 섞으며 자기들끼리 떠들었고 남자애들은 음흉함과 허세가 섞인 말투로 그 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숙대생은 아니고 남영역 쪽 술집에서 한잔하고 넘어온 아이들인 듯 싶었다. 아이 씨발 여기 붕어 싸만코 없잖아. 아니야 여기 있잖아. 떡 붕어 싸만코. 떡 싫다고. 존나 싫다고. 바보야. 그럼 떡 없는 붕어 싸만코 실컷 찾아. 난 비비 먹을 거야. 니네 싸만코가 뭔 뜻인지 아냐? 싸고 양도 많고거든. 뭐래. 아직도 싸만코 찾아? 아 근데 왜 비비빅 없어. 판 먹고 싶은데. 씨. 주저리 떠들며 욕하는 그들의 모습에 염려사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참아야 한다. 취한 애들한테 뭐라 말해봐야 들어먹을 것도 아니고. 여기 밥 한 바 있다. 밥 한 바나 처먹어. 바보야. 밥 한 바는 밤이고. 나 판 먹고 싶다고.
팥 먹고 싶은 팥빙수 먹어. 여기 있네. 개 추운데 뭔 팥빙수야. 이런 팥빙신아. 뭐야? 이 시발이 뭐래? 아, 님이. 이봐요, 학생들! 도저히 참다 못한 염려사가 소리쳤다. 뒤이어 나무 매장에서 함부로 욕하지 말고 빨리 사서 집에 가라는 말을 마구 쏘아붙였다. 결국 욱하고 말았다. 욕하는 아이들에게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그녀는 그들의 저속한 발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염려사의 학생도 단정한 청년들도 아니었다. 오히려 술 취한 불량배라 할 수 있었고 급기야 염려사를 향해 인상을 구긴 채 다가오는 4명의 마귀가 되어 있었다. 긴장한 염려사는 침을 꿀떡 삼켰다. 앞서 다가온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여자애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할매, 할매, 구미호야? 목숨 몇 개 있어? 너희들이 먼저 소란 피웠잖니. CCTV에 다 나올 거야. 염려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고했다. 그때 보라색 여자애가 염려사 앞에 들고 온 붕어 쌈만콘을 부러질 듯이 내려놓았다. 계산이나 해. 확 붕어 눈깔 만들어버리기 전에. 두 여자애는 깔깔 비웃으며 염려사에게 당장이라도 손찌검을 날릴 태세였고 사내의 둘은 뒤에서 이 광경을 보며 실실거리고 있었다. 순간 염려사도 독이 올랐다. 염려사는 물러나지 않기로 했다. 너희들에게 안 팔아.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릴 테니까. 그러자 노란 여자애가 붕어 쌈맞고 하나를 집어들더니 염려사의 머리를 툭 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염려사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할매, 할매 아까 뭐랬어? 이봐요 학생들? 우리가 어딜 봐서 학생이야? 시발 꼰대들은 걸핏하면 젊은 사람 다 학생이래. 나 학교 안 다니거든. 나 할매 같은 선생 죽박 날려 퇴학당했거든. 노란 여자애가 다시 붕어 싸만코로 염려사의 볼을 치려는 순간 염려사가 여자애의 손목을 꽉 잡아버렸다. 너 혼나볼래 진짜? 염려사는 있는 힘을 다해 여자애의 손목을 꽉 잡았다. 노란 여자애는 기성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그녀의 악력을 이기지 못했다. 오히려 염려사가 손을 놓자 반항하던 힘을 어쩌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습에 보라색 아이가 염려사의 어깨를 틀어쥐었고 염려사는 반사적으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붕어 싸만코가 놓인 계산대 위로 눌렀다. 붕어 눈깔로 만든다고?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냐? 염려사는 보라색 여자의 발악에도 한동안 그녀의 머리를 흔들어 혼을 쏙 빼준 뒤 놓아주었다. 곧 여자애는 정신이 다 나간 표정으로 가쁜 숨을 내쉬며 기침을 캑캑 해댔다. 그러자 사내놈들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염려사는 서둘러 유선 전화기에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이대로 놔둔 채 시간이 흐르면 가까운 지구대로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 노인네가 진짜 뒤지려고 환장했나? 사내의 하나가 포스기를 부술 듯 달려들었다. 놀란 염려사가 계산대 끝으로 물러났다. 그러자 녀석은 피식 웃으며 소화기를 들더니 유선 전화기에 올려놓았다. 누군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줄 아나? 소화기 왜 내려놓는데? 경찰 불러 뭐 할 건데? 실수했다. 소화기를 내려놓기보다 포스기 긴급 버튼을 눌렀어야 했다. 녀석은 다시 한번 희죽거리고는 일행에게 외쳤다. 야 처발러 CCTV 녹화기 챙기면 돼. 돈도 챙기고. 염려사는 등골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꼼짝할 수 없었다. 사내놈들이 흥분한 채 귀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여자애들은 포스기에 달려들었다. 겁에 질린 염려사는 어찌할 바 모른 채 손만 떨고 있었다.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야, 이 개자식들아.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목청이었다. 사내애들과 여자애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문으로 향했다. 염려사 역시 간신히 고개를 들어 보니 독꽃이었다. 분명 독꽃이었다.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쩌렁쩌렁 소리치는 독꽃이는 웅얼거리며 말하던 노숙자 사내도 엉거주춤 움직이던 병든 공 같은 모습도 아니었다. 염려사는 구원의 군대가 강림한 듯 독꽃씨를 보며 감탄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젊은 불량배들의 눈에는 독꽃씨가 결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듯했다. 뭐야 이 개빽다구는. 아 냄새. 이 새끼 노숙자 아니야? 시발 들어. 재수 족같네. 사내애들이 동시에 독꽃씨에게 달려들었다. 독꽃씨는 그들을 상대로 몸으로 버텼다.
말하자면 문을 막아선 채 둘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었다. 사내들은 도코씨가 방으로 일관하자 더욱 거칠게 주먹질을 했다. 반면 도코씨는 이제 공처럼 몸을 말고는 문 앞에 웅크린 채 미동이 없었다. 한동안 악다구니와 구타가 계속되는 중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여자애들이 먼저 눈치를 챘고 사내애들도 당황한 게 역력해 보였다. 그들은 도코씨를 밀치고 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 거대한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는 그를 밀어내지 못한 채 코를 틀어질 따름이었다. 아이 씨발 비키라고 이 똥같은 새끼야. 놈들의 발악은 제복산에 둘이 나타나자 마침내 멈췄다. 그제야 염려사는 가쁜 심장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느릿느릿 일어나 경찰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도코씨의 커다랗고 듬직한 등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고개를 돌린 도코씨가 그녀를 향해 찡그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으로 보는 웃는 그의 얼굴은 눈가에서부터 흘러내린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도코씨는 아랑곳 없이 피 묻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4월 30일